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뭔가 사상 초유의 사태. 어머 미쳤나봐.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게 주말 아침이죠. 맞습니다.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 네. 수진 씨가 근데 이제 일어났다는. 10시거든요. 한 어디쯤 오셨나. 사실 또 이게 오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재촉하는 게 또 마음이 실례일 수도 급해지잖아요. 있기 때문에 네. 또 하지만 또 우리가 그냥 뭐 줄거리 소개 먼저 하고 있을 수는 있으니까 네. 파악차 연락을 했습니다. 전 안 했으면 마냥 기다릴 뻔했네요. 네. 전화를 드리니 이제 첫 마디가 어머. 이렇게 되면은 미쳤나봐요. 늦잠 이슈, 김장 이슈에 이어서 늦잠 이슈로 2주간 수진 씨가 알람을 오후에 맞췄다고. 그러니까 오전이 아니라. 그래요. 이거 네. 이거 얼마 전에 저희 뭐 다른 곳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개편이 필요해요. 갤럭시요. 아이폰은 24시간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세팅이 가능하죠. 12시, 그러니까 오후가 아니라 24시간제로 쓸 수도 있고. 24시간제로 쓸 수 있나요? 네. 수진 씨가 근데 갤럭시 쓰나? 갤럭시 아이폰이네요. 화면을 보니까. 왜냐하면 갤럭시는 이게 24시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종종 진짜 이거 뭐 이 오전 오후 이거 이거 그거 잘못 설정하면 큰일 나겠네요. 이것 때문에 피본 사람이 여럿 있거든요. 네. 본인의 알람까지 지금 네. 첨부 파일로 증거 제출을 했나요? 네, 지금 아무튼 씨가 늦잠 이슈로 2주간 이제 공백을 처리하게 됐고 저랑 챈들러 씨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문학소년단 시즌 7 23화 저희가 읽은 책은 문진영 작가의 딩입니다. 네. 문진영 작가는 1987년생이고요. 춘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원고를 잘못 썼네요. 지웠어야 되는데. 네. 뒤로 이어지는 것이 펜실베니아 출신 남성 작가. 이번 춘천 주 펜실베니아. 북억 하와이 같은 느낌. 이번 주 좀 이상하네요. 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서사창작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인가 경영학과인가 다니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그냥 대학원인지 아니면 학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진학을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 이 학교는 또 그 문지역 작가. 그렇네요. 네, 문지역 작가가 또 여기서 배웠죠. 그리고 주로 이 수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소설가가 윤성희라는 소설가인데, 이 윤성희라는 소설가가 뒤에도 이제 뭐 이렇게 추천사 같은 걸 써주시기도 했지만 그분 스승님이죠. 문지영 작가의 스승님이 이렇게 그렇다, 윤성이다. 이런 점 좀 말씀드리고, 2009년 제3회 창비 장편 소설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했고, 2021년 두 개의 방이란 작품으로 김승옥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요즘 진짜 잘 나가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작품 딩인데요. 이 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파도에 부딪혀 생긴 서핑보드의 손상된 부분을 칭하는 게 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스난 거. 네. 근데 이제 서핑보드에 기스난 거를 딩이라고 한다. 네, 딩. 왜 기스라고 안 하고 딩이라고 할까요? 기스는 일본말 아닌가요? 기스 일본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로 알았어요. 기스 일본말이에요? 아닌가요? 오, 맙소사. 뭔가 큰일 날 뻔했네. 그 뭐 보통은 이제 영어로 일본어네. 스크래치라고 하잖아요. 그렇네. 그리고 아니거나 흠이라고 하거나. 네. 어머. 그래서 저는 기스났다는 말도 많이 쓰긴 하지만, 큰일 나. 이게 어쨌든 서핑 문화가 이제 외국에서 온 거니까 그렇네요. 제가 이거를 딩의 어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 검색 능력 부족으로 마땅 찾진 못했고, 서핑 용어 사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핑 보드의 작은 움푹 들어간 부분이나 손상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바닷가 마을 K마을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을을 배경으로 5명의 사연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그런 온기를 주고받았는지 이어가는 소설입니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 고래에서는 지원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2부 모텔 카리브에서는 줌이라는 등장인물, 그리고 3부 딩에서는 제인, 4부 폭설에서는 영식, 5부 누에게는 수원이라는 등장인물의 중심을 맞춰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문진영 작가가 이 소설을 쓸 때 이런 마음으로 썼다고 해요. 거창한 건 없고 그냥 사람들이 서로에게 좀 더 다정하고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썼다고 해요. 줄거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K마을에 모인 5사람이 있습니다. K마을이 한국식 마을이라는 네, 건가요? 그쵸. 아니면은 그냥 어떤 이니셜 따서 이니셜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떤 모종의 마을이 하나 있다. 네. 이 서핑 성지가 요즘 양양이잖아요. 양양이죠. 네. 저는 양양을 상상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렇죠. 뭐 양양 아니면 강릉? 강릉일 수 있겠네요. 네, K니까. 동해 쪽이고 서핑의 명소로 슬슬 떠오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의 인물들을 작가들이 하나씩 모으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지원인데요. 일부 예, 고래를 고래에 이제 나오는. 이끌어가는 가장 메인 캐릭터죠. 네, 인문학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암에 걸려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K마을에서 서둘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마을을 떠나왔는데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혼자 살던 집 어떻게 처분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서 다시 이제 K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마을을 향한 김에 이렇게 좀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러는데 회상도 하고. 예, 그쵸. 이때 이제 지원이 왜 이 마을을 떠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원에게는 좀 야망이 있었나 봐요. 바닷가 마을을 좀 빨리 떠나고 싶어. 좀 답답한 게 있고 그쵸. 그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됐던 사건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일찌감치 그 소망을 이뤘죠. 이게 중학생 때부터 뭔가 나는 이제 고등학교 기숙학교로 가서 이 마을을 빨리 떠나고 싶다 해서 서울까지 쭉쭉 나가게 된 건데 지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는 어부 아버지랑 함께 살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고향을 떠나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곁을 좀 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이제 대장암 때문에 죽었는데 지원은 왜 아버지를 멀리했나?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생선 누나를 빼먹는다는 이유로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 고래를 잡았다는 이유로 뭔가 그 고래를 잡고 고래가 사실 아버지가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죽은 고래의 사체가 떠밀려 오다가 아버지가 설치해놓은 그물에 걸려서 그걸 그냥 겟한 것.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사실 고래를 잡는 건 불법이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걸린 고래를 겟한다는 건 어부에게 있어서 매우 럭키한 일이잖아요. 완전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다 어느 날 이제 친구랑 같이 등하교 하고 있었는데 뭐지? 하고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웬 고래 시체를 이제 크레인으로 매달아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 와서 아마 사진 찍을 거고 뭐 돈에 뉴스라도 나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아버지랑 웃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역겹다는. 네. 일단 고래의 사체가 이제 옆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이제 그 이후 그때 이제 그 수년간 밥을 먹을 때마다 마치 즐겁다는 듯이 이제 누나를 먼저 생선이 이제 식탁에 올라오면 누나를 먼저 쏙 빼먹었던 아버지 그 뱃속에 이제 알들이 막 알이래 눈알이 그득그득한 막 상상하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 토하고 그게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이 동네에서는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거죠. 뭐 어부의 딸이 이제 생선 싫어하는 뭐 그냥 그런 거. 고작 그런 이유로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뜻밖에도 이제 등대에 갔다가 귤을 하나 줍게 되는데 그 귤의 정체는 나중에 이제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미의 이야기인데 주미는 지원의 친구입니다. 초중학교를 같이 다녔고 완전 베프였는데 지원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쯤부터 멀리하기 시작하죠. 나는 이 마을을 떠나야 되니까 주미와 이제 좀 멀어져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빨리 떠나야기 때문에. 그래서 주미는 지원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렇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미는 바닷가를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모텔과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근데 당시에는 주민은 근데 떠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표현하지는 않죠. 그냥 난 남았다. 남아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난 그저 여기에 있다. 음. 그러니까 떠나지 못해서 나는 여기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인 거야. 가 이제 주미의 어떤 그쵸. 캐릭터인 거죠. 네. 원래는 모텔 카리브라는 거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호텔 카리브로 바뀌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카리브는 주미의 집이자 부모님의 생계 수단이죠. 지원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을 치렀잖아요. K 마을에서. 그때 이제 주미가 지원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하면서 약간 서로 웃고 이렇게 지내죠. 주미는 도시로 떠난 친구들이 한때는 부러웠으나 어린 동생들을 돌보면서 부모의 일을 돕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그땐 이제 고향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뭐 자기가 거기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게 이런 주미의 사정들이 나오고 지난 가을 그 호텔 카리브에서 남자 손님이 혼자 여행을 왔는데 한 달 정도 묵다가 갑자기, 선결제하고 목숨을 끊게 됩니다. 호텔방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만실이 아닌 이상은 그 남자가 죽은 방을 손님들에게 내놓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왔어요. 바로 하와이에서 온 제인이라는 사람인데 콕 집어서 그 401호 달라. 그 남자가 죽은 방을 달라. 내가 여기서 장기 투숙을 하겠다. 선결제를 하죠. 왜 이 여자는 401호에 꼭 묵겠다고 한 건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목 딩 편이 시작이 됩니다. 3부로 넘어가네. 네. 이 제목인 딩을 이끌어가는 인물은 제인이라는 인물인데 이 401호에서 목숨을 끊은 남자랑 하와이에서 인연을 맺었던 한국계 하와이 여자입니다. 제인은 하와이에서 어학원 강사로 일했고요. 서핑 중독남 P라는 한국 유학생 남자가 있는데 하와이에서 거의 연인처럼 어학원에서 만났다가 잘 지내다가 이제 P는 돌아가야 되니까 한국으로 귀국을 하죠. 어느 날 어느 바닷가 모텔, 이 바닷가 모텔이 바로 주미가 운영하는 모텔 카리브이죠. 이 카리브 모텔에서 P가 목을 메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제인은 한국으로 이게 오게 됩니다. 제인은 주미가 운영하는 모텔 401호에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숙소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카페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은 영식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죠. 그 뒤가 이제 폭설 사부. 그렇게 이어지죠. 네. 이 영식은 한때는 부자였지만 한쪽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방황을 하다가 주미의 모텔 앞에서 포장마차를 차리게 되죠. 그래서 술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안주를 주고 밥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밥을 팔면서 살고 있습니다. 메뉴판이 없다는 포장마차. 그렇죠. 오면은 뭐 10,000원어치 썰어드려요. 오늘 뭐가 좋아 하면서 그냥 자기가 주고 이건 5,000원만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나 그냥 오늘 미역국을 먹고 싶어서 미역국을 끓였다. 오늘은 그냥 미역국이다. 같이 먹어라. 뭐 이렇기도 하고. 그렇죠. 그야말로 오마카세. 포장마차 오마카세를 해주는 영식입니다. 이 영식의 포장마차에 주미가 어쨌든 자기 모텔 앞에서 하는 거니까 자주 가고 또 이 아까 401호에 묵고 있는 제인도 거기서 이게 상당한 위로를 받죠. 사실 포장마차 문화가 익숙지는 않잖아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포 아니라면 2세. 그렇죠. 2세에게는. 그래서 그러니까 가보니 메뉴판도 없고 뭔가 되게 오늘은 뭐 5,000원 오늘은 돈 안 받겠다고 하고 이건 뭐 얼마만 줘. 그리고 어느 날은 그냥 밥을 주고 위로를 받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죠. 내 안에는 역시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영식은 또 다음
누에게라는 오부 주인공인 수원의 약간 정신적 지주라고 할까요? 수원. 네, 수원. 이 수원은 뱃일을 하고 있습니다. 뱃사람이고 베트남 출신 노동자입니다. 이 수원과 함께 지내던 동료 일꾼이 있어요. 방글라데시 출신인 마수드가 그들이 이제 컨테이너에 사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네, 살짝 좀 합법은 아니고 그렇죠. 예. 이 컨테이너 숙소 화재로 마수드가 같이 세상 살던 떠나고. 룸메를 잃은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이 모텔 카리브에 수원이 오게 되고 수원은 또 영식의 포장마차 일도 막 계속 돕고 약간 수원과 영식의 그런 관계도 잘 그려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고 물리는 순환형 구조로 전개가 돼요. 수원이 아까 귤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수원이 그 친구 그 마수드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등 뒤에다 귤을 놨는데 그 귤을 발견한 지원 그 귤로 약간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되게 위로를 받고 거기서 또 이제 지원은 주미를 찾아가게 되고 그쵸. 주미도 지원과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런 거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죠. 그 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멀어졌다가 나는 그냥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이야라는 식으로 뭐 명함을 대뜸 주고 그쵸. 그래 사실 이제 주미와 지원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되게 영혼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그때 이제 주미가 사실 치웠잖아요. 최초 발견자이기도 하고 이제 목매단 시신을 이제 보니까 그 순간 이제 플래시백이 온 거죠. 아 그때 그 두 구의 이제 시신과 사체, 고래 사체가 겹쳐 보이면서 지원이 여기를 그렇게 떠나고 싶어했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만나고 막 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또 서로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건 거고. 그렇죠. 네. 네. 또 주미로 인해서 또 삶의 밑바닥 아이도 잃고 막 이렇게 힘든 영식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또 이런 영식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또 수원에게는 어떤 의지가 되기도 하고 모든 거를 지켜보는 약간 제인의 그쵸. 그런 마음 이런 것도 약간 좀 풀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었다 알게 모르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점점 좁혀가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죠. 한편 이 사건은 사람 다 있었고 네. 그것을 요 각도에서 한번 보고 저 각도에서 그쵸. 한번 보고 요 인물 입장에서 한번 보고 지극히 일상을 그려내는데 이 5명의 일상이 결국에는 하나의 그런 공통된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 이런 내용 사실 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책 읽어 마라. 이 책을 읽을지 말지 얘기해보는 읽어마라인데 네. 뭐 저희 둘이 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 예, 로맨스 어떻게 한번 정은 해보실까요? 이미 읽어편이신 네. 것 같으니 제가 어떻게든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맨스 정이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네. 이 책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말랑말랑. 네. 요즘 이게 또 배경이 힐링물이다. 겨울이에요. 네. 이 소설이 배경이 겨울인데 이렇게 별 내용이 아닌데 마음이 참 이렇게 훈훈해지는. 네, 훈훈해지는. 약간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어떤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게 너무 잘 나타나는 소설이기 때문에 훈훈하다. 네, 따뜻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따뜻함이 어떤 사람에겐 뭐랄까요 미지근한 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챈들러의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아까 얘기를 하면서 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잘목이 딩일까? 결국 이 기스, 기스. 결국 어딘가에 다 기스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스르륵 연대라고 하기도 뭐하죠. 그냥 서로 이렇게 한 발짝 얹혀 있고 그냥 그 무게감으로 나도 버티고 있고 그냥 그런 얘기일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이 제목이 된 것도 어느 정도 이 흠난 것들
상처난 그냥 흔히 말하면 상처난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위로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 어떤 인물이 겪은 비극, 그 인물들이 나누었던 위로가 절대 피치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보면은 참 힘든 일이죠.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떠나오고 싶었던 고향으로 다시 이 모든 걸 정리하러 들어간 지원의 마음 진짜 힘들겠죠. 근데 그 힘듦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흐리멍텅이네요. 몰랑이라고 했나요? 말랑말랑 이게 흐리멍텅일 수도 있다. 물컹물컹 물에 물 탄 듯 술에 그런 술 탄 듯. 걸까요? 그러니까 서로 되게 위안이 되는 것은 따뜻한 일이 맞으나요? 예를 들면 그건 거죠. 뭐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을까 이게? 왜냐하면 그 아픔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그 훈훈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억지로 또 얘기를 해보자면 훈훈한 분위기에 취해서 스르륵 갈 수 있는데 또 새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던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을 또 해볼 수도 있는 소설이지 않았나? 네.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좋은 문장들이 많고 글을 그러니까 쉽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얘기했던 게 글은 잘 읽혔는데 좋은 문장이 없었다. 있었죠. 네, 너무 쉽게 또 비슷하게 겨울이 배경인 소설이었죠. 이거 정말 잘 읽히는데 뭐 인상 깊은 게 하나도 없었다면은 이거는 잘 읽히기도 하고 되게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멈칫멈칫하게 만드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필력을 이 작품으로 통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 진짜 찾기가 힘드네요. 네. 아쉬운 점이랄까요? 읽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서핑을 제가 할 줄 알았더라면 이 소설이 좀 더 다르게 다가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진 씨가 서핑을 하실 줄 알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때 뭐 이렇게 해파리를 밟고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전에 기억이 전혀 안 나네. 그 어디서 서핑을 하셨는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 수진 씨가 이 딩을 되게 잘 읽으셨을 것 같았는데 주무셨네요. 너무 감명 깊게 읽은 나머지 딩 꿈을 꾸느라. 아무튼 제가 만약에 서핑을 좀 알았더라면 물론 여기서 서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동네가 서핑 인구로 인해서 조금 북적이는 동네가 되었다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누군가가 이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핑에 환장했던 그래서 딩난다라는 표현이나 나는 그린룸에서 죽을 거야라는 얘기를 했다던 그 어떤 남자의 연인이었던 제인이 와서 그냥 어떤 서퍼들의 휴식터이자 카페 같은 공간에서 알바를 한다.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딩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죠. 웬 뜬금없는 포항일 수도 있는데 굳이 서퍼들이 모이는 곳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설정해둔 이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 서퍼들에게 딩이란 어떤 걸까? 당연한 걸까?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도 딩이 났다는 건 내가 오늘도 파도를 열심히 탔다는 것. 이런 정서가 전 잘 모르니까 딩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는 훈장인지 아니면 나의 아이폰에 난 기스 같은 어떤 신경 쓰이는 건지 모르니까 그 정서가 조금은 아쉬웠다. 한국인에게 너무 요새 서핑 인구 많아지긴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당장 저희 셋 중에 한 명이 그럼 서핑을 즐겼다는 건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33%가 즐긴다는 거긴 하지만 제 주변에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좀 마이너한 취미가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다. 제가 서핑을 즐겼다면 더 이 소설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거죠. 네, 마지막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힙합니다. 힙하죠. 약간 딩. 일단 양양 갔다 제목이 딩. 일단 딩이라는 단어 그리고 약간 서핑. 근데 이 작가가 되게 신기한 게 얼굴에 서핑이 없거든요. 서핑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서핑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런 영감을 어디서 받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제목도 힙하고 뭐 주제도 그렇지만 이 읽는 내 자신이 좀 힙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읽으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이거 좀 멋있는 좀 괜찮은 소설이다. 그리고 그거 읽는 나도 멋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거든요. 맞아요. 이 문제 이걸 읽으면서 내가 뭔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왠지 제가 모르겠지만. 2권밖에 안 읽어보긴 했는데 이 핀 시리즈거든요. 이게 네. 네, 현대문학에서 나온 핀 시리즈의 46번째 작품이 이 딩이라는 건데 2권밖에 안 읽어봤습니다. 이 시리즈 중에서는 이 34번째 구병모 작가 우리가 읽어본 적 있는 구병모 작가의 네. 바늘과 가죽의 시 그거 재밌나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것도 저 진짜 너무 잘 읽었거든요. 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핀 시리즈가. 네, 핀 시리즈 픽이 2권 읽고 이 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때도 저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이거 좋다. 이거 읽고 있는 나도 좋다. 맞아요. 네. 그리고 되게 젊은 작가, 87년생 네.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 방송의 주 청취층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나 뭐 챈들러 씨 또래가 읽기에는 상당히 이게 뭐 나와 동떨어진 얘기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그것도 되게 저희가 그 구병모 작가의 바늘과 가죽의 시도 제목처럼 신발 수제화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는 용어들이 여기서도 나오죠. 여기서 마치 서핑을 우리가 익숙하게 해본 건 아닌 것처럼 힙하잖아요. 그쵸. 수제화. 딩 시리즈래. 핀 시리즈가 이 2권까지는 굉장히 힙하다. 힙하기 때문에 꼭 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핀 시리즈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당대 한국 문학이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첨예한 작가들을 선정. 월간 현대문학 지면에 선보이고 이것을 다시 단행본 발간으로 이어가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선보이는 단행본들은 개별 작품인과 동시에 6명이 한 시리즈로 큐레이션된 것이다. 현대문학은 이 시리즈의 진지함이 핀이라는 단어의 섬세함과 경쾌함과 아이러니하게 결합되기를 바란다. 이 핀 시리즈 한 번씩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딩을. 예, 힙하다. 힙합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입니다. 뭘 하죠? 쥐어 짜내보는 네, 표지가 덜 예쁜가요? 표지가 좀 깨긴 했어요. 뭐죠? 자, 표지를 보시면은 표지는 제목은 일단 The Closed Garden in the Blue Blood 이고 카피라이트가 이분에게 있습니다. 아이보리 한국 분이시네. 아이보리 은미리 이은미님. 이은미님. 이게 청룡이네요. 그렇죠. 요즘 청룡의 해인데 어머. 갑진년에 맞춰서 이게 그렇게 나온 소설은 아닌데. 근데 저는 일단 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어차피 저희가 올려드릴 거잖아요. 네. 이 부분 좀 클로즈업해서 올려드릴게요. 이 제목보다도 뭐 이무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청룡입니다. 푸른색에 막 이렇게 그 드래곤볼에서 네. 꽈리를 여의주 틀고 물고 있는. 이렇게 꽈리 네. 틀고 있는 그런 용인데 저는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한 첫인상이 되게 중국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그럴만하죠. 네, 소재가 띵호화 이런 네, 거. 딩이라는 한 글자의 제목도 그렇고 이 되게 너무 동양풍 물씬 나는 이 어떤 용의 존재가 이제 표지로 그려져 있는 게 이거 되게 중국이 되게 소재인가 보다 네. 싶어서 저는 일단 꺼리긴 했거든요. 제가 뭐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게 소재인 소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중국 소재는 저희가 중국 작품을 거의 안 다뤘죠. 아큐정전 말고는 뭐 네. 거의 다룬 적이 없죠. 그래서 조금 꺼리긴 했는데 표지가 좀 아쉽네요. 표지가 차라리 이렇게 서핑하는 거를 좀 그쵸. 했다던가. 서핑 쪽으로 되게 힙하게 갈 수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보면 또 이게 또 시리즈물 좋아하시는 덕후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 핀 시리즈 검색만 해보면 표지 모아두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표지를 보면 표지들이 진짜 다 예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뭐 뇌절처럼 얘기하고는 있지만 구병모 작가의 바늘과 가죽의 시도 표지가 진짜 예쁩니다. 그런가요? 그거에 비하면 좀 아쉽긴 하다. 이게 요즘에 이 출판 시장에서 표지가 주는 그런 판매량과 이렇게 직결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바늘과 가죽이 예쁘네요. 진짜 예뻐요. 딩은 왜 이랬을지 음. 아쉽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좀 억지로라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자 그럼 또 그냥 저희 어떻게 읽었는지 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정 매우 즐겼나 보네요. 즐겼죠. 아주 즐겼고 이게 정말 좋은 향이 나는 소설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향이 좋다. 또 향에 좀 조예가 있으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향 좋아하는데 이 향수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그 백화점 가셔서 시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번 이렇게 돌면은 좋아요. 여기 막 이렇게 종이들 그쵸. 종이에 묻혀주잖아요. 네. 그거 이제 가방에 하나 넣어놓고 내 주머니에 하나 넣어놓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멋진 청년들이나 이렇게 네.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한 몇 달? 몇 달은 오바고 한 1, 2주 향기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향수로 치면 저는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뭔지 몰라요. 라는 브랜드가 있나요? 이탈리아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리지아라는 향이 있는데 프리지아는 뭔가 되게 꽃 플로럴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플로럴 하기보다는 약 완전 비누. 비누. 그래서 이 향수를 이 뿌리고 장미향 그 비누. 제가 이 향수를 뿌리고 편집실 이런 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 씻고 왔니? 어제 밑에서 샤워하고 왔냐? 이 소리를 자주 들어요. 이게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이게 사계절용으로 아주 좋은 향수인데 정말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 비누 향, 기본적인 깨끗한 비누 향. 깨끗하다라는 인상을 받으셨네요. 네, 이 표지도 딱 그런 색깔이긴 그렇죠? 해요. 표지가 조금 되게 비누 느낌도 네. 나고 아까는 그래서 깠지만 그런 향 같은 소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만약에 딩을 읽기 전에 백화점에 갈 일이 생긴다. 한번 이 향을 한번 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충 딩이 이런 느낌이려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등장인물들의 그런 세세한 감정 묘사가 좀 탁월했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 연대라는 거 아까 저희가 자주 얘기했지만 이게 머리띠 둘러매고 으쌰으쌰 하는 연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그렇죠. 하나 둘 셋 화이팅 뭐 이런 거. 이런 어딜 연대감. 먼저 갈라 그래. 우리 2차 가야지. 연대죠. 네. 또 연대생들이 또 그런 것도 강하지 않나요? 대학 전쟁 보니까 고대생들이 좀 강하죠. 뭐 집에서 다 요새는 모르겠네요. 네. 제 대학 전쟁을 최근까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재밌었죠. 네. 아무튼 이런 연대감이 아니라 약간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 같은 그 느슨한 연대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짤을 봤는데 이런 모임이 오래 간다 해서 누가 예시를 올렸더라고요. 그게 유재석, 지석진 뭐 몇 명 그렇게 조동아리 모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가 늦게 오든 누가 언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앞에 사람 있으면 떠들고 아니야 뭐 그럼 나도 가지 뭐. 뭐 그냥 1시간 늦게 왔어. 왔어? 그냥 이렇게. 나 먼저 갈게. 가. 근데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붙잡지 않는 그냥 서로의 그런 편한 상황 없으면 없고. 네. 그래도 애써서 손 조금 닿으면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쵸? 거리에.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연대감이 이 모임이 오래가는데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연대감을 갖고 사는 것 같았어요. 이 5명의 등장인물들이. 그래서 그런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강하게 밀고 나가는 큰 서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그렇죠. 엑스칼리버를 뽑기 위한 여정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전목마처럼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 회전목마를 탄 인물들의 그런 사정들, 이야기들을 듣는 내용이라 이게 심심하긴 했어요. 양념이 안 된 건강한 느낌이긴 했지만 그게 또 몸엔 좋잖아요. 그래서 치유받는 느낌이 좀 있었고 내용도 이해하기 쉽고 좋은 문장도 많고 그런 대단한 사람들 그 영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느낌 인간극장 보면서 그래서 인간극장 이런 게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한 개인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고 박준 시인이 요즘 뭐 하시나 모르겠네요. 박준 시인이 소설을 쓰면 좀 이렇게 쓸 것 같다. 극찬이네요. 극찬이죠. 3대 문의 곁에 닿았다. 터치 약간. 근데 박준이 이제 소설을 쓰면 이것보다 훨씬 좋겠죠? 라는 생각.
예, 이렇게 쓸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작가의 그런 인터뷰나 이렇게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해서 저 인터뷰 영상을 좀 봤는데 이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영상을 좀 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젊은 작가들의 그런 한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무 좀 특유의 그쵸. 멋져 보이려고 하고 네. 좀 뭔가 있어 보이려는 문장을 쓰기 위해서 좀 약간 무리를 한다거나. 빛이 올리려고 하고. 그렇죠. 네. 하이 빨간 네. 바 치고 약간 이런 게 맞아요, 많았는데 이 작가는 그렇게 보이고자 쓴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힙하다고 했는데 그냥 사람이 힙한 것이다. 그냥 이 사람 자체가 그 영상을 보시면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언어는 이렇구나. 연출된 게 아니다. 네. 이 제가 그 한강 작가의 인터뷰 예전에 히러버 시간 때 네. 얘기했잖아요. 이분 진짜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글을 쓰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문진영 작가도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약간 포스트 한강이 될 정도로 사람의 그런 바이브가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 정도로 잘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오, 극찬이죠. 극찬이네요. 아니 종종 팟캐스트 방송이 작가분들에게 가 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요. 네. 종종. 네.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우리가 작가님을 네, 언젠가는 저희가 초대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원하나요? 네. 자, 챈들러입니다. 저는 일단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바닷가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바다를 사랑하는 서핑. 근데 저 진짜 서핑 한번 꼭 해보고 싶긴 해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바다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최근은 아니고 한 작년 9월 혹은 8월 말쯤이긴 했지만 2023년 8월 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뜨거운 장렬하는 여름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역시 서핑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니고 그런 동네는 아닌 속초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파도에서 오지게 놀았거든요. 파도에 막 휩쓸려 다니고 안경 잃어버리고 안경 어떻게 또 찾았어요. 너무 운이 좋죠. 네. 바다에서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안경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으셨죠? 그냥 막 잃어버렸다 망했다. 이 안경 했는데. 비싼 거 어떡하지? 일단 뭐 여기서 일단 안경점 가서 급하게라도 맞춰야 되나? 그래도 진짜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 죽은 자식 불알만진다고. 네. 그렇죠.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 그냥 미련 때문에 그래도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짐 싸서 갈 건 아니니까 그냥 대충 잃어버렸던 왠지 그냥 그때 서 있었던 장소 가가지고 그냥 발로 한번 지근지근 밟아봤거든요. 발로 그냥 쓱쓱쓱쓱. 근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안경이었군요. 그게 안경인 거예요. 너무 운이 좋죠. 아무튼 그렇게 한번 바다에서 또 서핑, 여기서는 진짜 이 소설은 어떤 격정 파도 이런 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서핑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 어떤 바닷가의 그런 소리들 또 떠오르기도 하고, 울면성 얘기를 듣고 나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겨울 바다 막 눈이 많이 왔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런지 진짜 좀 새하얘 보였어요. 이미지가 되게 깨끗하고 새하얘요. 그래서 이 초록 이 푸른 용 까긴 깠지만 느낌을 준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여전히 진짜 중국 소설 같긴 해요. 딩과 이런 어떤 이무기의 존재. 네.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읽고 보니까 진짜 기억은 못할 것 같거든. 예를 들면 한 5년이 흘렀어요. 딩 5년 후에 아마 하고 있겠죠? 그때 뭐 무슨 책 읽어서 뭐 게스트가 나왔어요. 어떤 편 좋아하셨나요? 저 딩 편 너무 좋았어요 하는데 네. 딩이 뭐더라 할 것 같긴 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그냥 진짜 아까 잠깐 얘기한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네. 뭐 어떤 정말 큰 사건 없이 뭐 대단한 우정과 연대도 아니고 그냥 뭐 같이 있을게, 뭐 이렇게 옆에서 재워주고 같이 있을게, 혹은 뭐 야 수원아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 너도 어떻게 쉬는지 모르겠지, 바둑이나 한번 둘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가. 같이 되게 미래를 꿈꿨던 P라는 애인이 죽었을 때 제인이 그렇게 슬퍼했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죽었던 방에서 한 3달 계속 머무는 그렇죠. 이런 온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피치 솟을만 한데 그걸 되게 절제하고 그걸 되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으나 기억에는 안 남을 수는 있는 건 거죠.
이거 반대로 얘기했어야 되네요. 기억이 안 남을 수 있지만 되게 좋았다. 음. 그 온도가 네. 그쵸.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홍학의 자리 네. 너무 셌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저도 즐겨고 근데 제가 또 특이했던 게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이게 단편 소설집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장편 소설을 안 써져 있고 그냥 소설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 소설집인가 보다 하고 보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이건 또 특이하게 부라고 하네. 하지만 어쨌든 표지적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딩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딩만 읽었죠. 그러니까 뭐 대뜸. 근데 또 딩만 읽으면 딩만으로도 줄거리는 충분해요. 가요. 그리고 네. 요새 단편 소설들이 요새래. 단편 소설이 또 그냥 그런 밑도 끝도 없는 느낌이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거 다 읽는 거였구나 하고 다시 처음부터 읽어가니까 오히려 거기서 퍼즐이 맞춰지는 그냥 그런 게 또 있죠. 예, 여기서 401호? 나왔네. 401호인가 보다. 누가 죽었대. 그 호텔의 주인이 지금 주미였어? 예. 이런 어떤 반가움과 오히려 더 새로운 경험이 되긴 했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주인공들 얽혀두는 소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섞어서 읽어도 맛은 있겠다. 네, 그런 걸 좀 느꼈던 독서였습니다. 네. 챈들러 씨는 이 5명 중에 누가 좀 가장 어떤 편이 제일 괜찮았어요? 괜찮았냐? 괜찮고 아니면은 뭐 누가 제일 마음이 갔다, 마음이 동의했는가? 저는 지원이요. 지원이. 네.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고. 그렇죠. 저기 아버지의 해박일지에 이어서 그렇네요. 이연속 아버지가 사망하는 네. 소설을 읽었네요. 지원의 서사. 네. 왜냐하면은 그냥 거기서부터 온도 설정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스르륵 읽는데도 그냥 뭐 어떤 캐릭터잖아요. 왜냐하면은 뭔가 시골 마을에서 난 너무 서울로 떠나고 싶고 아버지와 척지고 있는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살짝 척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연락 안 하고 표현대로 하자면 곁을 주지 않는 그냥 그런 소설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스르륵 읽다가도 또 보면은 이 사람이 또 지원이가 그러잖아요. 나는 왜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나. 진짜 새삼 생각해보면 진짜 뭐 식습관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생선 눈알 먼저 먹는다고? 그게 뭐라고? 더하기 내가 잡은 것도 아닌 고래들 옆에서 미소 지었다고 지금 저 사람 내가 이렇게나 미워하고 집 빨리 어떻게든 처분해 버리려고 왔다고? 혹은 처분도 아니라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되나?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되게 죄책감을 갖고 있을 때 또 옆에선 그 상담사가 당신도 힘들었으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많은 다 이해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새삼 참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들도 나면서 제일 좋았던 편이었습니다. 저는 수원. 수원인데 이 수원이 이제 베트남 노동자고 누라는 그 제목이 누에게인데 누가 수원의 딸 이름이죠. 꽃봉오리라는 뜻인데 저는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동안 저희가 소설을 읽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저는 이게 처음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시점으로 어떤 얘기를 풀어간 작품을 저는 거의 처음이라서 저는 너무 그랬고 제가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원래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기획 뭐 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지역 소멸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은 항상 좀 뭔가 마음이 엄청 쓰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분들이랑 어떤 가까이 일해본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뭐 다큐멘터리나 뭐 뉴스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분들을 보면은 막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평소에도. 근데 이런 수원의 서사를 좀 읽고 이러니까 너무 막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나타났고 또 이 사람들이 이 등장인물 5명이 다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네, 다들 하나같이 선한 사람들만 나오는.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았어요. 네. 수원 편. 네, 그 수원 또 수원 일 잘 편이라기보다는, 넣잖아요. 일 잘 넣잖아요. 눈치도 있고 알아서 착착 잘하는. 일잘로 좋죠. 네. 맞아요. 수원 좋았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어차피 오늘 뭐 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걸 많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난 크리스마스 2023년에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23일 가족끼리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죠. 사촌네와 모여서 7명이 갔어요. 이 얘기를 제가 안 했죠. 네. 뭐 예약을 하고 갔죠. 그리고 이제 당연은 아니고 어쨌든 보통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서는 사람들이 양식을 많이 찾게 되니까 그렇죠. 네. 거기도 어떤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동네, 완전 동네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7명 주문받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또 그냥 또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다. 그러면 또 먹을 것은 또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야 가격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주문은 쏟아지죠. 쏟아지고 이걸 또 정리해야 되는데 또 보면은 세트 메뉴가 있어요. 그럼 또 그거 이용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세트 메뉴에서는 또 이거 뭐 리조또 중에서 택 1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와 이거를 저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이게 그냥 신경 안 써. 나 이거 먹을래 하고 있다가 이건 좀 쉽지 않겠다. 이거는 정리를 해야겠다. 나서야겠다. 하고 이제 찾아서 해서 오케이.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뭐 스테이크는 3개 시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트 메뉴를 해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 자 와인 누구 마실 거야? 너는 콜라? 짜자작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하죠. 주문을 받으시는 분이 너무 일잘러인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자 저희가 일단 세트는 2개 하고 세트에서 그러면 요거는 요걸로 해주시고요. 요거는 요걸로 고르고 요거는 요걸로 고를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럼 거기다가 스테이크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전체 요리에서는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 쭈루룩 저는 메모해둔 게 있으니까 하는데 그거를 그 어디에도 적지 않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 한번 주문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쭉쭉 하는데 막힘이 없어. 일단 똑똑한 건데 일잘러 그렇죠. 모습이 그냥 뿜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빙할 때도 요거 뭐 어디 너무 센스 있는 사람 있죠. 요거는 여기다 놔드릴까요? 뭐 여기 놔드릴까요? 뭐 저거. 아니 맛도 너무 맛있었는데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만약에 제가 여기 리뷰를 쓴다? 그러면 맛보다도 일을 너무 잘해주셨다. 일잘러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 이걸 먼저 쓸 정도로 쓰고 싶을 정도로. 그분은 어떤 알바 같았나요? 아니면 알바 같진 않았어요. 어떤 직책이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알바생들은 그래도 유니폼 같은 걸 좀 입었는데 그분만 좀 다른 걸 그냥 개인 옷을 입으셨거든요. 그냥 매니저 정도 되겠네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와. 그리고 괜히 그러고 나서 봐서 그런진 몰라도 그냥 일잘러들의 관상이 있잖아요. 있죠. 쟤는 그냥 일 잘하겠다 싶은 그런 관상이었어요. 대단했습니다.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수원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영식이 뭐 하자마자 알아서 다 세팅이 돼 있고. 엉덩이가 가볍다고 그쵸. 표현이 되죠. 스르르르. 엉덩이 가벼운 사람이 최고죠. 그 식당 밝힐 의향 없으신가요? 밝힐 의향 있죠. 그렇죠? 뭐 대단한 거라고. 여기 은근히 또 일산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여기 근데 좋아요.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어디냐면은 일산의 가장 대장의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등촌 칼국수 본점이거든요. 서울에서도 온다는 등촌 샤브 칼국수 본점. 그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이제 초등학교 제가 나온 저동 초등학교였고 그 옆쪽으로 바로 업스테어 키친. 업스테어. 네, 업스테어 키친. 이게 그건가 봐요. 뭔가 브랜드인가 봐요. 그래서 밤리단길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가시 마을에 있는. 네. 사실 근데 이제 점점 밤리단길이라는 개념이 확장하고 있어서 원래는 저 동네만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밤리단길 상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리단길 다 없애야 되는데. 진짜 이건 좀 없애고 싶습니다. 저 이거 도려내야 되는 단어가 이제 리단길. 한국을 망치고 있는 단어 중 하나. 리단길. 갑자기 배고프네. 네. 자 그리고 뭐 서핑은 안 해보셨고 저도 안 해봤고 하고 싶은 의향은 있나요? 없어요. 맞다. 그 주짓수 결국 등록했나요? 주짓수 아직 등록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제작주가 또 겹쳐가지고 또 이게 그렇죠. 1월 2024년에 첫 주를 우리가 살아본 거잖아요. 녹음 시점으로 첫 번째 토요일이니까 어땠나요? 똑같았어요. 단 1%도 변하지 않았다.
그쵸. 예. 와 너무 실감이 안 나고 뭐 작심삼일 이런 것도 없어요. 작심삼일도 없어요. 예. 뭘 시작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제가 그 카운트다운을 저 집에서 봤거든요. 어허. 근데 예전에는 막 와, 이제 뭐 그쵸. 드디어 내년에 24년이고 애초에 그 몇 시간 전서부터 시상식 보면서 두근두근 드릉드릉하고 야 막 술 마시고 뭐 야 치킨 시키자 뭐 하자 이게 그쵸. 이런 게 있는데 네, 근데 요새는 예. 저도 56분까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네. 아빠가 불러서 나갔어요 거실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소파에. 근데 이제 아내는 네. 이제 자자 그냥 빨리 아, 그거 봐서 뭐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그러니까. 설레는 순간이고 막 12시 땡 하면은 예전에 문자가 안 가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맞아. 통화량이 급증해가지고 카톡도 막 안 돌아가고 음. 늦게.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없죠. 없고. 예. 근데 그럼 그렇게 식어가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러게 예. 참 그렇네. 챈들러 씨는 쇼핑 의향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올 여름에 한번. 올 여름 그러게요. 올 여름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근데 문제는 서핑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인싸와 그렇긴 하죠. 핫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진짜 막 그런 양양을 즐기고 싶은 게 아닌데 양양으로 갈 수밖에 없나? 막 그냥 이런 혼자 있는 데서 타는 그러니까요. 서핑. 저기 네, 아무도 안 네. 타는 서해 가서 말리포 해수욕장 이런 데 가서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알겠죠? 사람들이 안 타는 이유. 저는 이게 물놀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아까 제가 뭐 연대감 좀 얘기했는데 챈들러 씨는 강한 연대감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느슨한 연대감을 좋아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네. 저도 느슨한 연대감이 좋죠. 그래 보이잖아요. 네. 그냥 그랬는데 최근 들어 강한 연대감이 주는 진짜 힘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어디서 그걸 느끼셨죠? 회식 때. 회식 때 으쌰으쌰 하는 그게 있나요? 아니 회식 때 으쌰으쌰보다도 회식을 모으기 위해서는 누구 한 명이 느슨한 연대감으로는 요새 회식을 못 모아요. 절대 안 되죠. 게다가 이게 진짜 친한 친구들 회식도 아니라 어떤 직장 내 네. 어떤 팀 내 회식이라면 진짜 누구 한 명이 촉대 진짜 강하게 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줬더니 너무 재밌었던 거죠. 챈들러 씨가 메고 이제 모으는 저는 못 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강한 연대감이 인생의 주제인 그런 분이 모았죠. 그러니까 뭐 한 새벽 4시에 집에 가고 그래도 모두 다 즐거워했다. 모두가 즐거워했던.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근데 진짜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쵸, 물론 그쵸. 매일이 이러면 진짜 저도 죽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치를 떨겠죠. 하지만 이제 가끔가다 이런 일을 여전히 즐기고 싶을 때 강한 연대감은 진짜 필요하다. 야, 너 왜 안 와? 와야지. 필참이야. 이런 거 좋아요. 어쩔 때 좋아요. 어쩔 때.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예를 들면 또 지금 저희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이런 게 없으면 또 사실 그렇죠. 왜냐면 저만 해도 지금 한 5년 차이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선배도 뭐 선배가 너무 이미 어렵죠. 이 친구들에게는 자기의 선배가 이미 제가 아니니까 저는 선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저의 기본적인 정서로는 뭐 굳이 이 사람들과 술을 먹을 일이 없어요. 저도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니까 아마 쭉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야 모여 다른 어떤 선배가 있어서 그나마 몇 번 술을 같이 먹어본 이런 것들은 좀 귀하잖아요. 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벌써 또 안 좋은 거에 물들어 있는 꼰대인지 모르겠으나 강한 연대감이 적절 비율 한 8대2 혹은 9대1 정도로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도 원래 제 성향도 느슨한 연대감 구속받는 거 안 좋아하고 하지만 저희도 이제 회사 신입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한 이틀 3일 됐을 거예요. 이제 보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인사받기를 도우는데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또 어떤 선배가 주도를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꼭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면 안 돼. 필요하거든요. 언젠가 우리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 혹자는 그래요. 이거 왜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하냐.
근데 그러니까 막 아침에 오자마자 막 인사 막 오지게 받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거 왜 하냐라고 했지만 혹자는 이거 너무 뿌듯하군 좋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케바케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느슨한 연대감 그렇죠. 그런 거죠. 나는 언제나 느슨한 연대감으로 살 건데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야 모여 야 와 하면은 거절할 의향은 얼마든지 없죠. 가겠다. 그렇죠. 네. 어떻게 그 보면 정도의 덕을 보는 삶의 거죠. 자세. 네, 네. 덕을 보는 거죠. 네. 느슨한 연대감으로는 그런 일을 내가 겪을 수는 없으니 그렇죠.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누가 모여 했을 때 내가 네. 그때 최하층이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하면 그 너무 힘든데 그 애매하게 걸쳐 있는 중간 라인. 맞아. 그래야지 내가 나 그-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게 이 박쥐 포인트가 같은 아닌가. 위치를 누려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누려야 애가 돼요. 갑자기 사라져도 별로 안 찾는. 근데 그쵸, 막내들은 티가 나잖아요. 아, 너 티가 어디 나죠. 갔어? 이렇게 그쵸. 되니까. 그리고 또 위로 가면 돈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중간에 있는 게 최고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영식의 포장마차 씬이 좀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 포장마차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마치 왜 미국이 할리우드와 디즈니로 세계를 점령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미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을 좋아하고, 그렇죠. 예, 그냥 미국 문화하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나도 모르게 저 사대주의 개쩔잖아요. 네. 미국 사대주의. 저도 이제 뭐 네. 맛보니까 좋더라고요. 개쩔 네. 너무 대단한데 네.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한국 문화에 한국 어떤 대중문화에 절여져 있는 게 이 포장마차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도 포장마차에서 술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만 하면 포장마차에서 저 우동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우동을 먹더라고. 포장마차 우동이래요. 그렇죠. 우동에 누가 소주를 마셔. 하지만 그쵸. 그렇대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되게 자연스럽고 낭만 있어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실려 있는 이 글을 읽으면 그래서 힙해 보이는 것도 있고 좋아요. 뭔가 이건 좀 아주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포장마차 씬을 보고서 좋았던 게 그거 같아요. 이게 미디어에서 봤던 네. 응팔에서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 어른들이 회사를 마치고 그냥 들어가긴 뭐하니까 그냥 고독을 달래며 그런 포장마차가 싸지도 않아요. 맞아요. 요즘에. 요즘 더 비싸죠. 더 비싸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이미지. 괜히 거기서 그렇죠. 참 뭘까. 한 번은 해보고 싶긴 해요. 거기서 제대로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는 뭐 친구들이나 누구랑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오히려 그런 포장마차가 컨셉이 돼서 포장마차가 아니라 유사 포장마차. 그렇죠. 가면 포장마차 분위기는 나지만 우리가 원했던 포장마차는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오히려 더 찾기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찾아보면 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 정말 아는 사람들에게 나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진짜 잘하는 집, 손맛 좋은 집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건데 요새 좀 주변에 그런 사람 찾기 힘들죠. 네. 아무튼 포장마차. 네, 그렇습니다. 가면 보통 뭐 드셨어요? 가서? 저는 가본 뭐 적이 있다면서. 순대, 떡볶이, 우동 그리고 뭐 튀김 이런 것만 먹어봤지 막 그 어른들의 음식 뭐 성게알 좀 그쪽이 뭔가 레알 개불 것 같긴 그쵸 하죠. 뭐 그런 게 약간 쓱쓱쓱. 성골이잖아요. 저는 그 약간 분식만 먹다 와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우동을 먹을까? 네. 저 우동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책 갈피. 네,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북에서 읽었고 이 순호라는 개거든요. 순에서 순호인데 순호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이 녀석처럼 누군가를 무언가를 한 점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다면 파도 타듯 위태롭게 흔들릴 뿐인 이 생에서 아주 잠시라도 닻을 내린 기분일 거야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뭔가 저 검정치마 가사 같은 거예요. 약간 그 안티프리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가사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들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노래 가사 같은 문장들 좋다. 네, 좋은 문장 많아요. 맞아요. 좋아서 골랐습니다. 저도 지금 두 개 중에 뭘 소개할까 고민인데
그래도 좀 더 이 책의 정서와 맞는 것 같아서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저는 단행본으로 읽었고 72페이지입니다. 주미가 이제 지원이랑 같이 이제 다시 친해져서 이 친구를 좀 더 위로해주고 싶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지원이가 정리하려던 아버지 이제 텅 빈 집 가가지고 술 한잔 하고 이제 같이 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불 덮어주고 먼저 나올 때 쪽지 한번 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국이 식었으면 데워 먹으라고, 필요하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그렇게 적으면서 주미는 생각했다.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사람, 누군가 나 왔어 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 있는 사람, 아무 때나 연락해도 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드물고 주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기본적인 정서가 아마 이 문장인 거 아닐까 싶고, 그런 사람 참 너무 좋잖아요. 네, 너무 좋죠. 그리고 그걸 이제 남겨진 게 아니라 난 그냥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뭐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또래의 저희 또래의 사람이 뭔가 이런 바다 어쨌든 관광지에 있다면 뭔가 이 공간을 원래 난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좀 더 도시로 가고 싶었는데 남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여기 있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딩이라는 글자에 선 하나를 그으면 띵이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띵작이다. 띵작이다. 예. 근데 저는 이 4점밖에 줄 수 없는 게 그러게요.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너무 좋았어서 그 거기에 비하면은 그 직후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챈들러입니다. 저는 책 속 문장을 한 문장 한 줄 평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소리는 어떤 활자로도 적히지 않았다. 네. 그럼 제가 표현할 때는 파도 소리는 어떤 활자로도 적히지 않는다. 이런 뭔가 되게 표절 같지만 하고 저는 5점 만점에 4점. 4점. 네. 아주 오늘 띵작을 읽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거 읽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보이지 않는 소장품. 단편집, 대표 소설집. 네. 대표작들을 모아둔 그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진 씨는 없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